화면 공유된 거 다 보이시죠? 예, 네, 네네. 자, 이 글은 신문에 있는 논설을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어, 글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비판은 소탕이 아니라 소통이다. 어, 저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정말로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직전에 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그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담대한 모습이고 비판자들이 보기엔 둔감한 모습일 게다. 어디 문 대통령만 그러겠는가? 반대편의 공격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건 정치인의 필수 자질이 되고 말았다. 사회적 참여를 하는 지식인들도 다를 게 없다. 미국 좌파 지식계의 거두인 노엄 촘스키는 행동하고 싶다면 주변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한다. 주변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한다. 이런 발언들의 맥락을 살펴보자면 다 그럴 만한 근거를 갖고 한 말임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모두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자세를 가질 때에 소통은 어떻게 가능하며 비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 어떤 비판과 비난에도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강화하고 맷집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게 공론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게 상식으로 통용되는 세상은 너무 서글프지 않는가? 비판은 반대편을 향하는 것이라고 보는 비판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예컨대 우리는 진보가 보수를 비판하고 보수가 진보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동시에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듯 진영으로 편을 갈라 양산해내는 비판의 효용은 무엇인가? 어차피 상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릴 텐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비판인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구경꾼들인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나는 비판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 바 있다. 단순하고 거칠긴 하지만 너 죽어봐라와 너 잘 되라 다. 우리는 비판을 너 죽어라로 이해한다.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거나 야당이 여당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을 너 잘 되라로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서로 너 죽어라 비판을 하다 보면 정치가 갈 길은 뻔하다. 문자 그대로 이전 투구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대로 좋은가? 좋지 않다. 상대편이 모든 비판을 악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무슨 변화며 발전이 있겠는가? 오랜 세월 소통의 중재자로 살아온 토론 진행자 전관용 국민대 특임 교수가 나는 당신의 말할 권리를 지지한다 해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소통보다 소탕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서로 소통하기는커녕 상대방을 소탕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소통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묘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거의 모든 선거가 누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나쁜가라는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도 바로 그런 소통의 소탕화와 무관치 않다. 구체적인 방법과 묘안이 없는 상황에선 기존의 비판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다. 때는 바야흐로 뉴노멀의 시대가 아닌가. 반대편을 비판하는 게 비판의 본질이라는 부족주의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같은 편을 비판하는 게 비판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뉴노멀은 어떨까? 진보가 진보를, 보수가 보수를 비판하는, 즉 같은 편 내부에서 비판하는 비판의 뉴노멀이 정립되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비판에서 악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 둘째,
비판 대상에 대한 오해나 무지의 한계를 넘어서 비교적 정교한 비판을 할 수 있다. 셋째, 악의, 오해, 무지에서 자유로운 비판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거나 아예 귀를 막고 무시해버리는 수용 태도에 변화를 가져와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영향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진보의 진보 비판에 대한 반발로 나온 어용 지식인, 시민 모델의 신봉자들은 그 몹쓸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냐고 펄펄 뛰겠지만 어용 모델의 공과를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진보의 진보 비판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정서적으로 과장된 것이며 어용 모델이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어용 모델은 진영의 일사불란한 추진력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오류에 대한 자기 교정 능력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오류를 깨달은 일부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자기 교정을 시도하려 해도 이미 강고한 집단적 경로가 형성된 상황에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소탕이 아닌 소통의 자세로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원, 예.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이게 비판에 대해서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로 일단은 첫 문장에서 시작을 함으로써 비판의 수용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목에서 또 나와 있듯이 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본 사이에 너무 똑똑해진 거 아닙니까? 네. 아니, 태민아 안 그렇나? 요즘 옛날에 비해서 말을 너무 조리 있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 맞습니다. 그죠? 예,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키워드가 될 만한 몇 가지 단어가 조금 말이 어려워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좀 내려가서 여기 있네. 이 공론장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론이라는 게 뭘까? 공론. 공식화되고 여러 음,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아,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공평할 공짜. 평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논할 논자.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은 위치, 공평한, 평등한 위치에서 토론할 수 있는 마당, 장소. 이것을 우리가 공론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토론을 해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통용되는 세상. 통용은 무슨 뜻일까? 통. 한자 보여? 공통할 때, 네, 한자를 어. 태민이도 보입니까? 네, 보여요. 이 통이 무슨 통일까? 통하다. 통하다. 자, 통할 통이긴 한데, 이 통자가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쓰인다는 말이다, 그죠? 통용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사용된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통용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제 사용됐는가를 보면, 이런 그 맷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판에 대해서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상식이 된 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상식이 된 것이 너무 서글프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맷집이란 말이 뭘까? 원래 뜻 혹시 알아요? 맷집? 탱커. 덩치. 덩치. 내가 볼 때는 이 맷집이 인호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인호 지금 말 못하니까. 맷집이란 게 이제 두들겨 맞아도,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맷집이라고. 누가 봐도 그지?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양산해내는. 양산이 뭘까? 양산,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다.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앞에 대나무. 액센트가 가면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이에요? 양산. 앞에 액센트가 들어가면 삐까리는 우산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잖아요. 아, 뒤에 들어가면 양산이라면은 우리가 사투리를 써서 그런 거예요. 양산해낸다 하면 이 양자가 무슨 양자냐면은 그 계량하다, 양, 질 할 때 그 양자. 그래서 많이 만들어낸다 이 말이. 그래서 이제 뭐 편을 갈라서 이제 이 비판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생산해 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볼만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전 투구다. 이건 뭘까? 문자 그대로 이전 투구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들어왔어요, 이전 투구? 존, 못 들었어요. 태민이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 우리 우리 인문학, 미래의 인문학자, 우리 인호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전 투구다. 이 말은 이제 보면, 진흙니. 원래 니예요, 니. 우리나라가 앞에 리얼이나 니은이 날아가는 그 법칙을 뭐라 그러지? 두음법칙. 옳지. 법칙. 그래서 이제 앞에 이 글자가 날아가서 이로 발음해요. 그죠? 그래서 이전이란 말은 진흙밭이다. 투는 여러분 잘 알 거고, 개자가 개구자예요. 진흙에서 개싸움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전 투. 표현적으로는 좋은 말이 아니다. 그죠? 거의 쌍욕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비열하게 다툼을 한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어.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전 투구가 벌어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상대편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비판을 양산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패러다임. 패러다임 무슨 뜻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뻥치지 마라. 아니 패러다임. 약간 현재 표준으로 사용되는 뭔가. 오, 요한이 똑똑해졌는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뜻이에요. 패러다임.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이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 인식이 겁나 말이 어렵다, 그죠? 쉽게 말을 바꾸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이게 처음 누가 말했는지 혹시 아나? 혹시 압니까?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처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사이언티픽 패러다임이라 그래가지고 과학적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이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천동설, 지동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인식에 틀에 종속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말이 패러다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패러다임이란 단어가 사용되면서 기존의 비판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의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족주의란 말이 나와요. 부족주의가 뭘까? 부족주의. 혹시 민족주의란 말 들어봤어요? 예, 무슨 뜻이야? 대답하지 약간 말 걸 그랬어, 이러면서. 약간 민족. 민족끼리 모여가지고 네, 자신의 문화나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거. 맞아. 자기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겠지. 그럼 부족주의만 뭘까? 부족주의는. 비싼 것 같은데. 네, 비슷한 거. 자기 부족의 중요를 중요하다는 거. 근데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뭐가 나오느냐? 국가주의. 국가주의도 내가 자신의 국가의 이익이나 이런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자신의 부족의 뭐 가치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어용 지식입니다. 어용이 뭘까? 어, 이 어자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일까? 어, 태, 물고기요. 에? 어, 태면 한번 찍어봐라. 말씀어. 에헤이. 그러니까 어용이다. 어용이란 말은 임금이 쓰는 거, 임금용이다. 아, 임금이 쓴다는 말이 임금을 위해서 쓰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용지식입니다. 지금은 이제 임금이 없으니까 임금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대통령이라 이런 말하지는 말고 지금은 이제 지식. 정부를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어용지식인이다. 이러면 어떤 지식인을 말하는 걸까? 이게 정부를 대변하는 지식인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정부가 하는 일들을 잘 설명해주고 또는 이제 긍정적으로 비판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오류에 대한 자기 교정 능력이 없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에는 부족하다. 뭐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탕이 아닌 소통의 자세로 생각해보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네.
대답을 너무 재밌네, 그죠? 오랜만에 우리 만나서 하는 거죠? 추억 돋아요, 이거. 추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뒤에도 지금 총 8페이지인데 다 했다가 서로 사이가 별로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